독일 경제는 국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에서 미국과 일본에 뒤지지 않을 만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는 일본 경제와 달리 크게 의존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큰 외국 고객이나 특정 산업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타국에 비해 수출을 활용한 국내 경제 회복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독은 미국을 제외하면 기업가 정신이 실질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3분의 1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BMW는 고성능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른 기술 기업들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는 도제훈련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젊은이들은 일주일에 3일은 작업 현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이틀과 반나절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일본의 품질 관리 분임조만큼이나 훌륭한 제도라고 피터 드러커는 생각합니다. 독일이 성공하게 된 진정한 비결은 어쩌면 독일 문화도 정부 정책도 아닌 기업 정책일지도 모릅니다.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세계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경영자들이 주장한 것들 중 독일 노동조합이 기꺼이 귀 기울였던 것입니다. 일본 시장과 경영 방식은 서구와 매우 다릅니다. 일본식으로 사업하는 것을 위한 5가지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미트먼트로 협상하는 자세입니다. 일본의 구매 담당자는 공급자에게 이행 약속, 즉 커미트먼트로 자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오랜 기간 거리를 지속하는 관계를 맺자는 의미입니다. 서구에 잘 알려진 커미트먼트의 대표적 사례인 종신고용 제도는 일본 시장의 신규 참여자에게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종신고용 제도가 희미해지게 되었고 단기 고용 알선 기관들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리더로서 각인되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초콜릿은 스위스제와 같은 브랜드 인지도는 일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회구조 및 문화적 차이 이해입니다. 경영상서열은 연령과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로 제조업자와 공급자에 대한 인식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제조업자와 공급자는 유통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살펴주어야 합니다. 유통업자는 도매상이든 소매상이든 간에 은행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유통채널로서 종합상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상사는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상업은행 역할과 경영관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 활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상대 기관들을 경쟁자로 간주해서 직접 접촉하지 않습니다. 주로 은퇴한 고위 관료가 중개인을 맡는데 그들은 인맥을 활용하여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